오늘은 삼신상제님 조화 비실받기와 정답 만들기를 완료하신 분들과 함께 도담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유근 수호사님과 본부 박정현 도생님, 인천주안 장원모 도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삼신상제님 조화 비실받기 예식 후에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주안도장에서 수석포함을 맡고 있는 장원모 태열랑입니다. 예, 두 분 모두 이제 후천선 무병장수 후천선 명상 수행을 하면서 많은 체험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현 도생님께서 삼신상제님 조화 비실받기 예식을 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신단 앞에 이렇게 경건하고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종도사님 말씀에 따라서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상제님 신주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상제님의 왼손이 내려온다고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상제님 오진에서 손이 쑥 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비실을 엄지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열형님의 오른손 똑같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오른손의 빗을 받아서 검지에 비실을 감았습니다. 예, 아주 비실 체험을 잘 하셨네요. 자, 우리 장원모 도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먼저 예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제님 신단 앞에서 사문쟁님의 법신을 생각하며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려오나 이렇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상제님께서 갑자기 상제님 어진에서 그 손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팔이 늘어나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 손을 잡고 쓱 잡고 법신에 이제 신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른손 검지에 감았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감지에 감고 왼손을 보니 또 엄지와 검지 그리고 이제 태열형님의 법신에 혼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검지에 감고 나니까 이렇게 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2mm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낚시줄 같은 환한 빛이 보이면서 그래서 3번을 감았습니다. 감고 보니까 그 비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비실이라는 게 상제님과 태열이 형님과 같이 연결됐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장원모 도생님이 아주 생생한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평상시에 이제 기초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30일 삼신상제님 조합이실 받기 이제 예식을 할 때는 삼신일체 상제님의 왼손에서 신줄을 받고 오른손에서는 이제 혼줄을 받았는데요. 자, 두 분의 도생님들께서는 상제님의 왼손에서 신줄 또 태월이 형님의 오른손에서 이제 혼줄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건 이제 원래는 인격 삼신이신 삼신일체 상제님으로부터 신줄을 받고 본체 삼신이신 태월이 형님으로부터 혼줄을 받는 그 예식인데 신줄과 혼줄 모두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받는 것으로 간소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정현 도생님 요새 천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네, 제가 24년 전에 본부 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아침 수행을 못해도 1시간씩은 하자고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못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오다가 2018년 되던 해 1월부터는 갑자기 수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8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10월 24일경쯤에 그때부터 갑자기 천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시간씩 새벽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원도수가 시작되고 나서는 5시간 이상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도 한 서너 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천일 수행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이 오늘이 며칠째인가요? 예, 695일째입니다. 보통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양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자, 뭐 수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이렇게 있지만 이제 특히 내 몸의 어떤 생명의 진액, 에센스, 우리가 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삶의 모든 활동하고 내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 뭐 머리털에서부터 이제 손끝에 이르기까지 다 이게 이제 정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 부족하면은 금방 늙고 쇠약해지고 또 뭐 병도 잘 걸리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생수행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생존수행,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행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박정현 도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에 수행을 한다는 게 정말 모범적인 수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이실 받기 이후에 광선 여의봉을 사용을 해서 임동맥과 축맥을 뚫잖아요. 그런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장원모 도생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처음에는 광선 여의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처음에.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수행하면서 축맥, 인맥이 이렇게 뚫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광선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축맥에도 꼽고 동맥에도 꼽고 인맥에 꼽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광선봉이 어떻게 됐냐면 선호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 광선봉이라는 게 여의봉이구나. 내가 커지라고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라면 작아지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의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축맥이 그전에도 봤지만 축맥이 이렇게 형광등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맥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맥도 보여가지고 이게 수행할 때마다 어떤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때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닦아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광선봉에다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싸가지고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유리 닦듯이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닦고 나니까 확인하면 이렇게 더욱 선명해지고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 영안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기 전에 들여다봐요. 제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축맥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이제 동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오늘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 막힌 그 맥을 뚫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원모 도생님께서 이제 청소처럼 이렇게 닦아냈다는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수행을 해보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듭니다. 물론 뭐 이제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지금 뭐 축맥, 인맥, 이제 동맥이 거의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자, 이 또 한 번에 뚫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을 안 하면 또 이게 중간에 자꾸 막혀요. 그래서 장원모 도생님처럼 꾸준히 축맥과 임동맥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원모 도생님한테 이제 광선여의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한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15세 정도 됐을 때 눈병이 났어요. 근데 시골이라 병원도 가깝지 않고 잘 몰랐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눈병을 계속 해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가지고 약국도 가보고 병원도 다녔지만 잘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거의 10여 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증산도를 만나가지고 입도를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료가 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50대 후반 되니까 다시 이게 어느 날부터 다시 옛날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을 다녀도 약이 잘 듣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선봉을 만들어서 여의봉을 만들어서 치료하려고 이렇게 영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눈 속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까맣게. 그 시신경이라든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눈 속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거기를 공격하듯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거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힌 곳을 뚫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에 안 좋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구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안구건조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눈도 좋아져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편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불편한 거예요, 뒤가.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항문에 치액이 생긴 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아유 그래 바쁘니까 일단 이것은 병원을 신세를 져야 돼. 또 치료를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날짜까지 잡고 하다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선여의봉을 만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건 치액이라는 것은 내가 광선여의봉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잘라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광선여의봉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대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틀 후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상쾌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눈에 어떤 오래된 어떤 이렇게 병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치액까지 광선 여의봉을 가위 모양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쓰셨다는 게 정말 참 놀라운 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현 도생님도 광선 여의봉 이렇게 체험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 광선여의봉 말씀을 듣고 양손에 이렇게 비실을 풀어서 이렇게 DNA처럼 꽈서 광선여의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맥을 뚫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축맥이 보이는데 특히 이 배꼽 위쪽이 중앙 쪽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막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광선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뚫었더니 이게 조금씩 뚫리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보다도 어떤 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이 이제 아픈 증상이 1년 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저기 들어보면은 잘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임동맥과 축맥 뚫으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거기에도 광선봉 꽂는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이 염증이 사라진 듯이 거의 통증이 이제는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작은 염증 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또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은 막 쓰러질 듯이 어지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고 어지럼증도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추석이 끝나고 좀 피곤했는지 임파선염이 생겼는데요. 임파선염이 생기면 보통 일주일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귀하고 목에 그 그러니까 광선여의봉을 꽂고 빗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날 바로 증상이 좀 사라졌습니다. 야, 뭐 대단한 체험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무병장수 후천선 그 명성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병을 치유하는 체험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과 도공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심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처럼 이제 축맥과 임동맥을 뚫으면서 기혈 순환이 잘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제 몸에 면역력이 생겨갖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저절로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봅니다.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막힌 이제 기혈맥을 뚫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기혈 순환이 원활히 되고 평소 아픈 곳이 이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수행을 모범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정당 형성과 그리고 언청계용신 만나기 체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장원모 도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정당 강화 수행을 하면서 예전부터 수행은 꾸준히 해왔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더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복부에 파랗고 투명한 물이 차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면 할수록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몸에서 점점 차오르고 그 후에 또 더 열심히 하니까 그 내 몸 속에서 여기서부터 폭포가 진짜 실제 폭포처럼 떨어져요. 이렇게
너무나 힘차게 그래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또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몸속에 이제. 그래서 바다가 보였는데 조그마한 고래가, 귀엽게 생긴 고래들이 거기를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3마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수행을 이제 저 재미를 붙여 점점 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그 바닷속에 있던 그 기의 덩어리가 보름달처럼 이렇게 뭉쳐지더라고요. 그래 뭉쳐지는 걸 보면서 하니까 이게 뭉쳐지더니 이게 축맥을 따라서, 축맥이 요만한데 실제로는 요만한데 보름달은 요만하게 보자. 이게 확장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요, 수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올라갔는데 그 이제 상단에서는 또 붉은 기운이 뭉쳐가지고 그게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붉은 기운은 내려오고 하단에 있던 이렇게 큰 보름달 같은 하얀 기운을 올라가고 그걸 3분 정도 지속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또 계속 하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가 모이는데 이게 기가 점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계란만 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굉장히 그게 커져가지고 빗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새 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새 집이 보여서 보니까 몇 개 또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게 알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고 이제 하단에 있으니까 집중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운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을 읽고 빛을 넣기 시작하니까 알이 이렇게 계란이 깨지듯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깨지더라고요. 깨지는데 그때 붉은 꽃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쑥 이렇게 축맥을 따라 올라가서 싹 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소녀의 미소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우리 장원모 도생님이 수행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체험이 아주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단 만들기 100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상생방송을 따라서 명상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가능한 그런 체험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자, 박정현 도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수행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정단에 기운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청수 그릇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어느 날은 그 돌절구가 보이면서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물에서 제가 막 헤엄을 치는 그런 물 체험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알이 탁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은 어두운 동굴 안에 알이 있고 그 아래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쫙 비추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또 제 손에 이렇게 알이 들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알에 황금색과 흰색의 아주 보석 같은 빛이 미세하게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 알이 단단해지고 환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체험 사례가 정말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두 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데 마칠 시간이 되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한 번 더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청계용신 체험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박정현, 장원모 두 도생님을 모시고 체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평상시에 수행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이라는 것을 오늘 체험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상 수행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생활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런 짜투리 시간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수행 의식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 속에서 수행 의식이 복원이 됩니다. 도공음악을 통해서 내 영대, 그다음에 내 몸에 주문 소리가 이렇게 젖어 있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야 이제 공부 기운이 이제 그 지속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